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피자 냄새 진짜 좋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원어민 영어 표현들을 10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보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시면 내가 원하는 말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피자 냄새 진짜 좋다. 이거는 영어로 The pizza smells really good. The pizza smell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The pizza. 얘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smells. 냄새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고요. 어떻죠? Really good. 정말로 좋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시면 문장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해지실 건데요. 보통 I, you, he 이런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the pizza 이런 사물이나 음식 같은 것들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피자가 냄새가 어떠한데 정말 좋은 냄새. The pizza smells really good. The pizza smells really goo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주어만 바꿔서 다른 음식도 냄새가 좋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 좀 쉬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무리해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좀 쉬어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다면 You should take a break. You should take a break. You should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should는 꼭 해야 돼 라는 느낌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뭐 해라는 부드러운 조언의 느낌이 있습니다. 너 뭐뭐 하는 게 좋겠다. You should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제 동사를 말하면 되는데 take a break 이거는 하나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잠깐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막 1시간, 2시간 일하면 잠깐 10분 정도 쉬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을 take a break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You should 뭐 하는 게 좋냐면 take a break. 잠깐 쉬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마치 패턴처럼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는요. You should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죠. You should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는 게 좋겠다. You should take a shower. 너 샤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동사 표현을 배우면 여기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죠.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괜히 찝찝하고 밖에 나다니기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I don't like rainy days. I don't like rainy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좋아해. I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뒤에는 rainy days. 비 오는 날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 부정의 느낌까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I don't like. 이걸로 시작하면서 말해줄 수 있겠죠.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rainy days. I don't like rainy days.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밤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뭐뭐 할 거니? 라는 패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Will you be home tonight? Will you be home tonight? 이렇게 됩니다. Will you? will을 사용해서 보통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I will, you will. 이렇게 내가 뭐뭐 할 거야, 너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순서를 바꾸면 질문이 됩니다. 너 뭐뭐 할 거니? 이거는 will you가 되는 거죠. 집에 있다라는 상태를 비동사를 사용해서 be home. Will you be home?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죠? Tonight. 오늘 밤이죠. 그래서 오늘 밤 집에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은 Will you
be home to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으면 알겠다고 넘어가는 것보다 Will you be home tonight? Will you be home tonight?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만약 내가 조금 망설여진다면 Will you be home tonight? 이런 식으로 의미다리별로 살짝 끊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이런 짧은 문장은 한 번에 쭉 갈 수 있게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끊어서 한 다음에 길게 얘기해 보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내일까지 끝내보도록 할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뭘 좀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I'll try to finish it by tomorrow. I'll try to finish it by tomorrow.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뭐뭐 할게. 이거 will이라고 할 수 있겠죠? I will. 이걸 축약 형태로 I'l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ll try to 라고 하면 내가 뭐뭐를 해보도록 노력할게. 뭐뭐 해보도록 할게 라는 의미가 있겠죠? I'll try to finish it. 내가 무엇을 노력하려면 finish it. 그것을 끝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ll try to finish it. I'll try to finish it. 계속해서 중얼중얼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느낌으로 by tomorrow. 뭐뭐까지. 까지인데 약간 데드라인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by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란 시간까지라고 하면 by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 뭐뭐 해보도록 노력할게. I'll try to. 어떤 노력이냐면 그걸 끝내는 거. Finish it. 언제까지냐면 내일까지. By tomorrow.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I'll try to finish it by tomorrow. I'll try to finish it by tomorrow.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여섯 번째는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자, 이번에는 뭐뭐 하는 게 좋아 보다는 나 꼭 일찍 일어나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느낌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should가 뭐뭐 하는 게 좋아라면 have to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I have to라고 하면 나는 꼭 반드시 해야만 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 내일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회의에 가야 된다. 그러면 should보다는 have to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wake up, 일어나는데 early, 일찍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다 라고 해서 wake up early,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합쳐볼게요. 일찍 일어나야만 해. I have to wake up early. 그리고 마지막 내일이니까 tomorrow. 하나씩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나는 꼭 해야 돼. I have to. 일찍 일어나다. Wake up early. 내일은 tomorrow. 연결할게요.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I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 보통 몇 시에 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몇 시, 시간이 궁금할 때는요. What time을 사용할 수 있어요. when을 사용해서 언제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할 때는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패턴처럼 뒤에 질문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Do you가 뭐뭐 하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do you는 몇 시에 뭐뭐 하니? 이렇게 됩니다. 의미를 살짝만 더 해볼게요. 보통 몇 시에 무엇을 하니? 그러면 usually를 끝에 붙이면 되겠죠. What time do you usually? 자, 이거 뒤에 동사를 붙여서 몇 시에 자니? 몇 시에 샤워를 하니? 몇 시에 영어 공부를 하니? 몇 시에 헬스장에 가니?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니니까 sleep 이게 등장하면 되겠죠? 너 보통 몇 시에 자?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What time do you usually sleep?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나는 매일 헬스장에 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하면요. I go to the gym every day. I go to the gym every day. 이렇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다는요. go to the gym. 나는 헬스장에 가. I go to the gym. 매일매일은 every day. 자,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나는 가는데 헬스장에 가라고 기억해도 괜찮지만 헬스장에 가다 go to the gym.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문장 꺼내기가 편하겠죠. 그럼 주어 동사 표현까지 I go to the gym. 그 다음에 everyday만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많아질수록 또 길어질수록 문장을 더 쉽게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매일 헬스장에 가. I go to the gym every day. I go to the gym every day. 아홉 번째는 나 역까지 태워줄 수 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뭐 해줄 수 있어? 뭘 해줄 수 있냐면 나를 태워다 줄 수 있니? 어디까지냐면 역까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가시면 되고요. 한번 쌓아볼게요. Can you drive me? Can you drive me to the station? 이렇게 3단계로 봐주시면 돼요. 뭐뭐 해줄 수 있어? 영어로 Can you? 보통 부탁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drive라는 동사를 꺼내 볼 건데요. drive는 운전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누군가를 운전해서 태워다 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 drive me? 나를 태워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고요. 자,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줄 건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To the station. 역까지 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you drive me to the station? Can you drive me to the station? 처음에 나눠서 하다가 나중에는 굳이 안 나눠도 되겠다라고 하면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 역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Can you drive me to the station? Can you drive me to the st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너 일요일에 보통 뭐 해?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통 하니? 일요일에. 이것도 보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usually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몇 시가 궁금할 땐 what time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해?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만 등장시키면 돼요. What do you do? 하면 너는 보통 무엇을 해? 라고 묻는 거고요. 보통이라는 의미를 usually를 사용해서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그리고 보통 뒤에는 시간 표현 많이 등장하고요. On Sundays. 요일은 on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일요일 뿐만 아니라 보통 평상시에 일요일에 무엇을 하냐? 반복되는 일요일을 모두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s를 사용해서 복수 형태. On Sundays. 이렇게 완성해 줬어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보통 취미생활, What is your hobby?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너 평상시에는 뭘 하니?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usually do? 라는 표현은 원어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요. 특정 시간과 함께 사용되면 뒤에 시간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너 보통 일요일에는 뭐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웠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영어 정말 쉽게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까지 내가 왜 못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아침 왜 늦었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저 제 열쇠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봤던 정말 필수 표현들 제가 모두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장들 첫 번째부터 10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오늘 아침에 왜 늦었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자, 일단 궁금하긴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냐면 왜 그런지 궁금하죠. 이유를 물을 땐 why, why. 그리고 아침에 왜 늦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늦은 거 아니고 오늘 아침이라는 과거에 늦은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are you가 아니라 과거인 were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ere you late? 늦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y랑 합치면 why were you late? 왜 늦었어요? 라는 질문이죠. Why were you late? 마지막 시간을 넣어줄 건데요. 오늘 아침,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이렇게 말할 때는 this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is year, this month, this week.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말해줄 수 있겠죠. 오늘 아침도 this morning입니다. 자, 그래서 왜, why, 늦었어요. Were you late?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이렇게 완성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중에 쇼핑하러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 might go shopping later. I might go shopping later. 자, 이번에는 뭐뭐 할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추측을 하는데 확실해.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5대5 정도 되는 애매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 might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조동사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애매한 느낌의 might 그리고 확실한 느낌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란 must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번에는 might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I might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을 가다 go shopping 나중에 later 자, 하나씩 보면 나 뭐뭐 할지도 몰라 I might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나중에 later I might go shopping later 한 번 더요 I might go shopping later 자, 세 번째는 커피 드시겠어요? 라고 권유하고 있죠. 좀 공손한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손하고 격식 있게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친구끼리 편하게 얘기할 때는 Do you want입니다.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Would you like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떤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셀 수 없는 것들, 특히 액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스라던가 우유라던가 물, 커피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셀 수 없기 때문에 one 커피, two 커피 하면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some을 넣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원하세요? 라는 게 직역하는 표현이지만 이거를 부드럽게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 커피 좀 드시겠어요? 커피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뭔가를 제안하는데 공손하게 제안한다. 그러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Would you like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들은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자, 이번에는 have pp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부정이니까 have not pp 줄여서 haven't pp 이 형태를 사용할 건데요. 그러면 현재 완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문장에서 보면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죠? 지금도 일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y haven't finished. 여기까지 하면 그들은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끝낸 상태야. 이런 것들이
이 문장 속에 녹아 있는 거죠. 함께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다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끝냈는지 their work, 그들의 일이 되겠죠. 이 순차적으로 나오시면 돼요. 주어, 동사, 먹다라고 하면 뭘 먹었는지, 끝내다라고 하면 뭘 끝냈는지 이게 나오면 되고요. 이 모든 걸 얘기하고 난 이후에 추가 느낌, 아직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죠? 이거는 yet, 보통 문장 끝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They haven't finished their work yet. 이렇게 모든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무엇을 하셨나요?는 영어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무엇을이라고 묻고 있죠. 무엇은 what. 무엇은 what. What did you do? 무엇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last weekend입니다. 자, 여기서 do you가 아니라 can you가 아니라 did you를 사용한 거는 과거이기 때문이죠.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뭐뭐를 했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바로 did you입니다. What did you? What did you? 뭐 했어? 요 뒤에는 동사를 바꿔가면서 What did you eat? 뭐 먹었어? What did you study? 뭐를 공부했어? 이렇게 동사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할 거야가 아니라 뭐뭐를 했어 라고 할 때는 did you를 사용한다. 이거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What did you do? 무엇을 했나요?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말이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한 번 더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열쇠 어디 갔지? 그럴 때 누군가가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look for 이거를 한 번에 뭐뭐를 찾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찾다라고 할 때 우리가 find라는 동사도 있죠. 그런데 find는 찾았다라는 느낌, 뭔가를 찾은 느낌이라면 look for은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보통 진행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I'm looking for라고 하면 저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뭐를 찾고 있죠? My keys. 내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열쇠 꾸러미라면 keys, s를 붙여준 형태가 더 잘 어울리겠죠?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저는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고 있죠. 창문을 열고 싶죠.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바로 앞에 있으면 내가 열면 되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앞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부탁하는 표현으로 Could you open the window?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Open the window. 이거는 창문을 열다죠. 네, 이거는 뭐 따로 떨어뜨려서 open, 여는데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해줘도 괜찮지만 많이 하고 이 덩어리째로 한번 연습하다 보면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다. 이렇게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덩어리로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앞에 could you라는 패턴이 사용됐는데 저는 can you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탁할 때 뭐뭐 해줄래? 라고 할 때 can you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could you 이렇게 과거 형태로 바꾸면 시간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나 상황이 뒤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하면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어? could you는 혹시 말이야 그거 해줄 수 있을까? 가능하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더욱 공손하고 격식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려 말할 때 보통 좀 격식 있는 편이잖아요.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이거는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선배들한테는
혹시 그 회식 가실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막 돌려 말하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쿠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이런 뭔가 좀 조심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Could you open the window?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open the window? Could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가게가 몇 시에 열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인지 궁금할 때는 when이 가장 잘 어울리지만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몇 시에 what time, 몇 시에 what time. 그래서 지금 몇 시에요? 라고 할 때 우리가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묻죠. 여기서도 가장 앞에 what time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시에 가게를 여는지 묻고 있죠. 자, 이번에 가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I나 you나 he, she 이런 사람이 주로 등장하지만 사물도 등장할 수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상황에 맞게 이 사물주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the store, 얘가 주인공,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do가 아니라 does가 사용돼야지 자연스럽게 돼요. 3인칭 단수는 does입니다. 그래서 do the store이 아니라 does the store, does the store. 이제 동사 자리 open, 열다라는 의미가 더해졌죠. 만약 사람한테 직접 물으면 What time do you open?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몇 시에 여세요? 물론 사장님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사장님, 저 몇 시에 문 여시나요? What time do you open?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저 가게 몇 시에 열어요? 이렇게 물으면 가게가 주인공이 되는 게 낫겠죠?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좀 어색한 게 있거든요. 이 사물주어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많이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내일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 will call you tomorrow. I will call you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자, 미래, 나 뭐뭐 할래.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표현은 바로 I will입니다. 네, 물론 be going to도 있고 be 플러스 ing 이것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떠오르는 게 없다면 일단 I will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나 뭐뭐 할 거야. I will. 자, 그 다음엔 동사 차례죠. 뭘 할 거야? 라고 물으면 너한테 전화할 거야. Call you. Call you. 언제 전화할 건데? Tomorrow. 이렇게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한다. 한다? 뭘 할 거야? 언제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익숙하게 빠바박 나올 때까지는 이런 과정을 천천히 겪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 뭐뭐 할 거야? I will. 너한테 전화한다. Call you. 그게 내일이야. Tomorrow. I will call you tomorrow. I will call you tomorrow.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학교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자, 뒤에 있는 거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일하러 가다 go to work, 그리고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한 번쯤 뭔가 스쳐가듯 지나갔던 이런 문장들일 건데요.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학교에 가다는 이미지만 떠올라도 go to school이 하나의 덩어리로 한 호흡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학교에 가다 다시 해볼까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어떻게 뭐뭐해요는 어떻게 how. 뭐뭐 하세요?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어떻게 학교에 가세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How do you go to school? 나중에 잠깐 멈칫하시더라도 How do you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음이단위별로 끊어주시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How do you go to school? 이 정도 문장은 한 호흡에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가장 쉬운 영어 입영작 수업,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배워볼 건데요. 점심 먹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이런 문장들 정말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점심 먹었어요? 라고 묻는 건데요.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 did를 사용해서 과거에 무언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have you pp로 현재 완료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쓴다는 것은 과거 플러스 현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have you eaten 이라고 얘기하면 점심을 먹어서 지금도 점심을 먹은 상태입니까? 배가 불러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과거 플러스 현재 느낌까지 주는 게 현재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Have you eaten lunch? 점심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eaten lunch? Have you eaten lunch?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얼마나 멀리? 이걸 물어보고 싶다면 How far?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How much is it? 이게 있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much 자리에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먼이라는 의미를 가진 far를 넣어서 How far is it? 이렇게 얼마나 먼지 물어보고요. 얼마나 매운지 궁금하면 How spicy is it? 이런 식으로 매운을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from here, 출발점을 의미하는 from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물어볼 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멀어요까지 세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far is it? 먼 길을 물어볼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다.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How far is it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그리고 세 번째는 곧 만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이걸 영어로 하면 See you soon. See you soon. 간단하죠? See you. 여기서 see는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할 때 우리 나중에 봐. 이 봐가 만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see you 하면 너를 만나다 soon. 곧이 되겠죠. 이런 인사 우리 헤어질 때 많이 하죠.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나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See you soon. 곧 만나요. 이렇게 시간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bye bye 이것만 쓰지 말고 see you soon 이것도 함께 써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See you soon. See you soon. 이렇게 짧은 거는 한 호흡에 바로 나올 수 있게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강세는 중요한 곳에 두 번 주면 되는데요. What, 무엇, thinking, 생각하다. 여기 강하게 줘보세요. 나머지는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하면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이렇게 되죠. think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행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thinking about? 이렇게 사용됐죠. 무엇을 의미하는 what을 가장 앞에 써준 다음에 너는 지금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해서 do you가 아니라
are you thinking about? are you ing로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멍 때리고 있고 다른 곳을 보면서 이렇게 쓰면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죠. 이게 바로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중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I might go there later. 요 끝에 later는 조금 친숙하지 않나요? 아까 see you soon이라고 할 때 soon 대신 later, 나중에를 넣어서 see you la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중에 만나요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I might go there 이 표현과 함께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might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매한 추측을 might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go there 하면 그곳에 가다죠. 그런데 I might go there 하면 나는 그곳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갈 수도 있고요.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나중에 거기 갈지도 몰라요. 그 느낌을, 감정을 살려서 얘기하면 I might go there later. I might go there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느낌을 넣어서 감정이입, 그리고 연기를 해볼게요. 거기요. I might go there later. I might go there later.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얘기할 때도 비슷한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죠. 그렇다면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can you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패턴에서도 언제든지 등장하는 정말 활용 빈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could you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공손한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 explain? 이거를 공손하게 바꿔볼래? 라고 하면 could you explai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설명하다 그것을 explain that. 설명하다는 explain이죠. 강세는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explain이 아니라 explain. 없는 건 살짝 빼주시고 있는 건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plain.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again. 한 번 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일단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뭘 해줄 수 있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Explain that. 한 번 더. Again. 연결하면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Could you explain that again?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보면요. 직장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아까는 thinking about 쓰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about은 뭔가 주변에 있는 걸 말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라서 뭔가 한 가지 거기에 딱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뭐 이것도 생각했다가 다른 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면 of는 좀 더 그 대상을 콕 집어서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I'm thinking about. 나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라면 I'm thinking of. 나 그거 생각 중이야. 이렇게 좀 더 한 주제를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ing 형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change jobs가 아니라 changing jobs. 직장을 바꾸는 거, 일을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장 바꿔야겠네 이러면서 혼자 막 생각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생각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m thinking of changing jobs.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그녀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걸 좀 생생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조금 어색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현재 완료를 사용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have pp로 끝난 게 아니라 have been ing 형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 플러스 ing 진행형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섞으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She has been waiting 이라고 하면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다고 라고 좀 격앙된 목소리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For hours 하면 여러 시간 동안 몇 시간째 정도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분해서 야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걔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얘기할 때 살짝 흥분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have been ing. 이번에는 주어가 she니까 have가 has로 바뀌어서 has been ing. 이 형태, 지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She has been waiting for hours. 그리고 9번째는 춤추실래요? 라고 하는데 뭐 파티 같은 데 가서 이제 혼자 추기 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춤을 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조금 격식 있고 공손하게 묻는다면 Would you like to dance? Would you like to danc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뭐 하기를 원하나요? 뭐뭐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할 때 Would you like to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ance?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상황에 맞게 격식 있게 Would you like to dance?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할래요? 라고 할 때 격식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해가면 좋겠다고요? Would you like to? 여기까지 한 다음에 뒤에 동사로 다양한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춤추실래요?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dance? Would you like to dance?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책을 반납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플러스 이 책을 반납하다.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I need to return this book. I need to return this book. 가장 먼저 I need to 이거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면 I have to가 잘 어울리겠지만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해야 돼 정도의 have to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need to 이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I need to return 나는 반납해야 됩니다. 뭐를 반납해야죠? This book 이 책을 반납해야 돼요.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고 오랫동안 있던 책들 반납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I need to return this book. I need to return this boo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장들 3초 안에 툭 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고요. 주어 동사부터 정말 쉽게 영어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민 영어 표현 10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한층 더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여기서 만약 사람 주어 you, I, he 같은 걸 썼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끝내려면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묻기 때문에 수업을 주어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익숙한 건 do you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you를 the class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do 대신 does를 사용한 거는요. the class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oes the class start? 수업이
시작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만약 상대방한테 너 언제 시작해? 라고 물으면 Do you start?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Does the class start?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비슷한 문장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하니까 맨 앞에는 when. 그래서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수업이 언제 시작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험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건 have pp. 부정이니까 haven't pp. 현재 완료죠. 영어로 I've never been there before. haven't 대신 have never. 더 강한 부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not보다 never, 절대 뭐뭐 아니다라고 해서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내잖아요. 사실은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데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여기서는 가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한 게 아니라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PP 형태 bean이 등장했죠. I've never been there.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어디 가봤어? 여기 가본 적 없어. 여기 와본 적 없어 라고 할 때 go나 come 같은 동사보다는 원어민들은 비동사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I've never been there. 이것은 거기 가본 적 없어요 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에 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before. 이건 나중에 빼주셔도 괜찮아요. 넣으면 의미를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천천히 한 번 더 하면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have pp 형태, 특히 비동사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문장 자체를 외우면서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거 몇 번 만나다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넘어서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될 거거든요. 문장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얼마나 자주는 how often. 이런 것들 몇 개 알고 있으면 돌려가면서 쓰기 정말 좋습니다. 막 진짜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보여드린 문장에 있는 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릴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걸리다 이때 tak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는 뭔가를 잡다 혹은 데려가거나 가져가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동사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take 같이 정말 중요한 동사, 정말 기본이 되는 동사는 5개에서 10개 정도 자주 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 걸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는 보통 it, 이거와 함께 잘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will it take, will을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릴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시간이 걸릴까요?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뭐 기다릴 때 아이고 나 다음 일정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을 때 how long will it take, 이거 외웠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 단순히 표현을 외운다기보다 우리는 문장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까먹거나 잠깐 헷갈려도 천천히 다시 꺼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주세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시간이 걸릴까요? will it take,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단위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녀는 연습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should를 사용했다는 것은 강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드러운 느낌일까요?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는 해야 돼. 해봐. 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녀의 입장에서는 she should practice. 그녀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more often. 더 자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often 하면 자주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면 more often 이렇게 됩니다. 뭐 연습을 뭐 자주 빠져가지고 막 다 같이 연주하고 막 하는데 막 삐걱삐걱 거리는 겁니다. 아, 걔는 연습 좀 더 해야겠는데?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한 번 더요.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보통 I should, you should 이거는 몇 번 들어서 잘 하시다가 갑자기 주어만 살짝 바뀌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거라면 she should 혹은 남자라면 he should 철수라는 이름이라면 철수 should 이렇게 바꾸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가 아니라 조금 아직 낯설 뿐이야. 좀 어색하니까 많이 얘기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 자,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보면 몇 시에 What time? 뭐뭐 하셨나요? Did you? 일어나다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What time did you까지 하나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몇 시에 뭐뭐 하셨나요? 라는 근사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뭐뭐 하셨어요는 과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아침이나 어제 아침이나 뭐 그런 거는 대화 속에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보통 뭐 특정 날짜를 얘기하지 않으면 뭐 오늘 아침을 얘기하는 게 될 거고요. 혹은 yesterday, 어제 정도를 맨 끝에 붙여서 어제는 몇 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괜찮겠죠. What time did you? 여기까지 하나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wake up 이것만 말하면 끝나잖아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 이런 식으로 덩어리진 표현이 많아질수록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긴 문장도 말할 수 있고 들을 때도 유리할 겁니다.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여기서는 did you가 아니라 have you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did you는 과거에 뭐뭐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have you는 경험을 물어보거나 지금도 그런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뭐가 됐든 현재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녁을 먹다, 저녁 식사를 하다는 have dinner인데요. Have you had dinner? 현재 완료 형태로 바꿨다는 거는 저녁 식사를 해서 지금도 식사를 한 상태인지 배가 부른 상태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지금이 꽉 찬 상태인지 혹은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할 때는 현재 완료가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네, 아직이라고 해서 yet도 더할게요. 그래서 Have you had dinner yet? 저녁 식사 아직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그렇죠. did를 사용할 때보다 의미를 한 스푼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did you have dinner 이렇게 해서 막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완료를 연습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계속해서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배울 겁니다도 아니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전달할 때는 영어로 I'm trying to learn Japanese. I'm trying to 패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럴 때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I'm trying to. 진행형으로 이렇게 패턴처럼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뭘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earn Japanese. 일본어를 배우다죠. 그래서 나 일본어 배우려고 하는데 I'm trying to learn Japanese.
막 학원도 알아보고 책도 사고 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모양을 try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일본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I'm trying to learn Japanes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일본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사람이 아니라 택배를 주인공으로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이번에도 will you, 당신이 뭐뭐 하나요가 아니라 주어를 the package, 택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택배는 도착할까요? 라고 해서 will the package arrive? Will the package arri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앞에 뭐가 붙어 있죠? when입니다. 언제일 땐 when, 언제 해요는 when, 이렇게 어디서는 where. 왜 그런 거야? Why? 적당한 게 앞에 딱 나오면 의미가 절반은 완성돼요. 앞부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택배가 도착할 겁니까?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이렇게 아주 문장이 잘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그녀는 아침 내내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침 내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를 강조한다? 그러면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have been ing.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전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have pp가 아니라 have been ing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ng는 보통 진행형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걸 더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ing는 집중.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가 만약 I have been studying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나 계속해서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 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놀고 싶다는 얘기겠죠. 혹은 I have been waiting for 10 minutes. 나 지금 10분째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건 내가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거 쭉 이거를 아주 생생하게 생생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부산하게 막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면 She has been cooking.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완료를 약간 어색하다면 지금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어차피 만날 거거든요. 지금 처음 만나거나 아직 얼마 안 됐다면 반갑게 인사하는 느낌으로 문장 얘기해 주세요.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하루 종일은 all day, 아침 내내는 all morning. 그래서 그녀는 아침 내내 요리하고 있습니다.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방을 청소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로 바꿔볼게요. I need to clean my room. I need to clean my room. have to, need to, should. 일단 막 쓰셔도 괜찮아요.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먼저기 때문에 뭐가 됐든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얘기하다 보면 조금 아쉬움이 들 겁니다. 좀 더 구분하면 좋을 건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have to. 뭐 해야 돼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need to. should는 약간 부드러운 조언이나 충고의 느낌.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막 지금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쓰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연습할 때 I need to, I need to 필요하니까 I need to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돼요. 내 방을 청소하다 clean my room. 나 내 방 청소해야 돼. I need to clean my room. 두 개 더하면 끝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I need to
clean my roo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항상 수업이 끝날 때는 내가 배웠던 거 한 번씩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1번부터 가볼게요.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How long will it take? 그녀는 연습을 더 자주 해야 돼요.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She should practice more often. 몇 시에 일어났어요? What time did you wake up? What time did you wake up? 저녁 식사 하셨어요? Have you had dinner yet? Have you had dinner yet?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learn Japanese. I'm trying to learn Japanese. 택배가 언제 도착할까요?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그녀는 아침 내내 요리하고 있어요.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She has been cooking all morning. 방을 청소해야 해요. I need to clean my room. I need to clean my room.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퀴즈 드릴 테니까 꼭 댓글로 한번 남기면서 참여해보세요. 직접 얘기해보고 써봐야지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